한비자는 중국 고대의 사상가이자 법과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그의 사상은 그가 살던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천하 통일에 힘을 쏟을 때 한비자의 저수를 읽고 통일대업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한나라를 공격하여 한비자를 진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에 대한 안위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한때 동문수학한 사이였던 이사에 의해 한비자는 그 큰 뜻을 펼쳐보지 못한 채로 이사가 보낸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록 그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친구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 한비자였지만 그가 남긴 서적과 사상은 진나라에서 인정받고 완성되게 되어 결국 진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이끌어 전국을 통일하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정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바지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해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타인과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귀, 눈, 코, 입의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화기가 들어와 집안이 복되고 자신은 건강하게 된다. 개미 구멍 때문에 북이 무너진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대가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하지만 바른 말을 들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라.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해진미는 비록 입맛에는 좋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남의 쓴소리를 듣고 그것이 바르다면 실천하는 것이 비로소 군자의 마음가짐이다. 남에게 상처 주며 지적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엄격해져라. 사람은 눈앞의 백과품 보면서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른 것이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더라도 성실한 것이 좋다. 남을 업신 여기지 마라. 영구히 강한 사람도 없고 영구히 약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은 자신의 내면 여하에 달려있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친구는 믿고 가까운 사람은 소홀히 하며 든든한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여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 여기면 망할 것이다. 위험을 자처하지 마라. 달리는 수레에 공자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대기를 보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릇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려다가는 하나의 일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라. 얼굴을 조각할 때에는 망쳐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코는 되도록 크게 눈은 되도록 작게 다듬어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 속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되는 법이다.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비출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모를 접해야 하는 것이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의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듣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손학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도리가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스스로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새겨들어라. 그들은 경험과 지혜가 있다.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이류는 타인의 힘을 활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내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인류가 되라.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일족이라고 해서 사양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는 원수라고 해서 그것을 피할 필요도 없다. 모두 적재적소에 발탁해서 써야 한다. 아침이 되면 닭이 울고 고양이는 쥐를 잡듯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능력을 발휘시키면 위에 서 있는 자는 사사로이 손을 쓸 필요가 없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능력 없는 사람을 가족이란 이유로 등용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군주는 법제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의를 버린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함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임금된 자는 자신의 취향을 함부로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신하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가족과 진실된 친구를 소중히 하라. 아랫사람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일이 없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이익을 위해 전체를 희생하는 일이 없다. 의원이 환자의 상처를 빨아 그 거름을 입에 담는 것은 환자에게 혈육의 정을 느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다. 술의 제조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장의사는 많은 사람이 그저 죽기를 바라는 법이다.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희생할 사람은 내 가족과 진실된 몇몇의 친구뿐이다. 남에게 조언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 제자들이 논란을 하게 되고 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고난과 역경 앞에 좌절하지 마라. 겨울의 대지를 꽁꽁 얼게 하는 엄동설한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가지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후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바른 태도로 얘기하라. 넷째, 인간은 신임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두 번째 원칙이 신임을 얻는 것이니 바로 이 때문이다. 다섯째, 상대의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이 원칙을 지킨다면 상대방은 그대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다. 한비는 한나라 왕족이었지만 서자로 당시 시대에서 서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뛰어날수록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한비자는 자신이 가진 큰 뜻을 펼쳐보고자 했지만 한나라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는 전국 7웅에 속한 나라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고 국경을 접한 진나라는 상황에 법치에 의한 통치 이래 엄청난 성장을 보이던 나라였습니다. 한비는 한나라가 날로 쇠퇴해짐을 보고 왕에게 여러 차례 간언하였지만 왕은 그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비는 한나라가 법제를 정비하고 권세를 장악하여 신하를 통제하며 부국강병하게 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힘쓰지 않고 도리어 실속 없는 소인배들을 등용하여 공을 크게 인정받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통탄하였습니다. 한비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사악하고 삐뚤어진 신하 때문에 용납되지 못함을 슬퍼하면서 지난 일의 득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서 혹은 오두 내외저 세림세난 등 10여만 자의 글을 저술하였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스스로가 말더듬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비자는 말로서 한나라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글로 스스로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10여만 자의 글을 저술하였고 이는 제자 백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한나라를 위해 지은 한비자의 저작은 얄궂게도 적국인 진나라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진시황입니다. 한비의 저서 혹은 오두 두 편의 문장을 보더니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 그와 사귈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진시황은 한비자에게 반하게 됩니다. 진나라는 급히 한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한나라 왕은 처음에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으나 상황이 급해지자 한비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진왕은 한비의 사상을 사랑하였으나 아직은 그를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한비를 시기하여 이렇게 비방하였습니다. 한비는 한나라의 공자입니다. 지금 왕께서 천하를 통일하려 하시는데 한비는 결국 한나라를 위하지 진나라를 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께서 등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옥류했다가 돌려보낸다면 이는 스스로 후환을 남기는 일이오니 차라리 잘못을 잡아내어 법대로 처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진왕은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 옥리에게 한비를 넘겨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사람을 시켜 한비에게 사약을 보내어 자살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비는 직접 진왕에게 진언하고자 하였으나 진왕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진왕은 이를 후회하고 사신을 보내 한비를 사면하려 했으나 한비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이렇게 한비자의 죽음은 대단히 허무합니다. 조국인 한나라에게도 적국이지만 그 왕이 자신의 사상을 깊이 사랑했던 진나라에서도 버림받고 심지어 같이 동문수학했던 이사로부터도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한비자라는 책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친구에 의해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된 한비자였지만 그가 남긴 서적과 사상은 진나라에서 인정받고 완성되게 되어 결국 진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이끌어 전국을 통일하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상은 그가 살던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정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비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